밀라노 올림픽 시상대에서 금메달이 반으로 쪼개지는 순간 전 세계 선수들이 입을 모아 평창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국은 지금 영하의 매서운 한파로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지구 저 반대편 밀라노는 낮 기온이 영상권을 맴돌면서 아주 포근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햇살이 쨍쨍 내리쪼이는 밀라노, 거리에는 관광객들이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까지 보일 정도니까요. 근데 문제는 날씨가 아니라 바로 이번 동계올림픽의 퀄리티 자체예요.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시작된 이 대회가 지금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스타디움에는 무려 7만 5천 명이나 되는 관중이 몰려들었어요. 숫자만 보면 엄청난 상황이죠. 빙판 위에서는 각국의 정예 선수들이 수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도 당연히 그 중심에서 빛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화려한 경기장 뒤편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파리하계 올림픽 때도 메달 도금이 벗겨진다, 부식됐다 하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충분히 창피한 일이었는데 이번 밀라노는 그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이번에는 아예 메달이 깨져버리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리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건 기본이고 메달 본체 자체가 산산조각 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알파인 스키 여자 활강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브리지 존슨 선수의 사례를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히실 거예요. 이 선수는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언론 인터뷰에 나섰는데 목에 리본만 덩그러니 걸려 있더라고요. 기자들이 금메달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 선수가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니 부서진 메달 조각을 꺼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더니 갑자기 툭 떨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진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죠. 금메달 받은 지 30분도 안 돼서 주머니 속 잔해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독일 선수 유스투스 슈트렐로의 경험담도 가관이에요. 이 선수는 팀 숙소로 돌아가서 동료들이랑 동메달 획득을 축하하며 건배를 했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메달이 리본에서 스르륵 빠지더니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대로 금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바닥이 카펫이었는데도 깨졌다니 대체 이 메달이 뭘로 만들어진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죠. 스웨덴의 에바 안데르손 선수는 더 기막혀요. 메달이 눈 위로 떨어졌을 뿐인데 부러져 버렸다면서 조직위원회가 깨진 메달 교체 프로토콜을 반드시 준비해뒀기를 바란다고 신랄하게 비꼬았거든요. 미국 피겨 스케이팅의 알리사 리우라는 선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메달 사진을 올리면서 메달에는 리본이 필요 없을지도라는 뉘앙스의 글을 남긴 거죠. 표정도 완전 시큰둥하게 찍어서 올렸는데 이건 사실상 조직위원회에 대한 우회적인 항의나 다름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밀라노 조직위원회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겠죠. 안드레아 프라치시라는 최고 운영 책임자가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는 메달의 내구성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번 메달이 친환경을 표방하면서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금속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친환경 콘셉트 자체는 좋죠. 지구를 생각하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취지도 훌륭해요. 근데 문제는 의미만 좋았지 정작 품질 관리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재활용 금속을 사용한다고 해서 내구성까지 재활용 수준으로 떨어뜨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수들이 평생 간직할 영광의 상징을 만드는 건데 최소한의 물리적 강도도 보장하지 못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 메달 퀄리티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도쿄올림픽 때도 있었고 리우 올림픽 때도 있었죠. 파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유독 이런 문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대회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평창 올림픽은 진짜 레전드였거든요. 메달 품질은 기본이고 대회 운영 전반이 완벽했어요.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도 없었고 선수들의 만족도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죠. 그래서 지금 밀라노에서 메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각국 선수들이 평창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평창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라는 말이 선수촌 곳곳에서 들려온다는 건 한국의 대회 운영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반증하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이제부터예요.
이번 밀라노 올림픽이 전반적으로 관심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메달 품질 사태도 그렇고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설질이 엉망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전체적인 흥행도 미지근한 상태죠. 근데 유난히 북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바로 코리아 하우스입니다. 밀라노 한복판에 세워진 코리아 하우스는 말 그대로 축제의 현장이에요. 한복 자락이 휘날리고 전통놀이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화려한 케이팝 비트가 공간 전체를 장악하고 있죠. 특히 한복 패션쇼는 진짜 대박이 터졌어요. 전통 한복의 우아함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의상들이 런웨이를 장식하는 모습은 이탈리아 현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안겨줬거든요. 이탈리아의 유명 인플루언서 하나가 자기 채널에다가 코리아 하우스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이 인플루언서는 밀라노 코리아 하우스는 빌라 레키 캄펠리오라는 아름다운 역사적 건물에서 열리고 있는데 입장료가 무료다. 예약만 하면 누구나 한국 문화 속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서 극찬을 쏟아냈어요. 내부에는 한국 음식 체험 코너, K-뷰티, 체험존, 심지어 개인의 성향을 분석해서 맞춤형 한국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테스트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한복 체험이 진짜 난리가 났어요. 준비해둔 한복이 몇 시간 만에 동날 정도로 외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국제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이 한복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 잡고 각국 선수들이 한복 입고 셀카 찍고 심지어 현지 방송사 리포터들까지 한복 입고 중계하는 광경이 연출됐어요. 이건 그냥 문화 체험 수준이 아니라 한국 문화가 밀라노 올림픽의 숨은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메달은 산산조각 나고 있는데 한국 문화는 올림픽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존재감은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이번 올림픽을 사실상 하드캐리하고 있거든요. 이번 밀라노 올림픽 개막식을 전 세계로 생중계한 주역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울트라입니다. 경기장 곳곳과 선수 입장 터널 같은 핵심 지점에 무려 26대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설치됐어요. 기존의 거대한 방송 카메라가 담아낼 수 없는 역동적인 앵글을 포착하기 위해서죠. 선수들의 땀방울, 떨리는 손끝, 긴장된 눈빛 같은 디테일을 초고화질로 담아내면서 시청자들에게 마치 경기장 안에 있는 것 같은 몰입감을 선사한 거예요. 올림픽 방송 서비스의 야니스 엑사르코스 최고 경영자는 삼성과의 협력 덕분에 개막식의 생생한 에너지를 시청자들에게 훨씬 가깝게 전달할 수 있었다면서 공식 석상에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선수촌에서는 더 재미있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토마스 바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체험관에서 젊은 선수들이랑 어울려서 갤럭시 Z 플립으로 셀카를 찍고 있더라고요.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요.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제품의 홍보를 넘어서 기술이 어떻게 언어와 국적을 초월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삼성의 인공지능 통역 폰이 진짜 혁신이었거든요.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은 개최 지역이 엄청 넓게 퍼져 있어요. 도심부터 산악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죠. 산악 지역은 네트워크 환경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은 인터넷 연결 없이도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는 거예요.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할 것 없이 수십 개 언어를 즉각 번역해서 선수들과 방문객 사이의 소통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어요. 러시아 선수가 이탈리아 자원봉사자에게 길을 물어보면 스마트폰이 즉시 이탈리아어로 번역해주고 그 답변을 다시 러시아어로 돌려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건지 아세요? 과거 올림픽에서는 언어가 안 통하면 그냥 손짓 발짓으로 때워야 했는데 지금은 기술 하나로 그 모든 불편함이 사라진 거예요. 조직위원회의 안드레아 바르니에 최고 경영자는 삼성이 단순한 후원사 수준을 넘어서 이번 대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라고 공개 석상에서 평가했어요. 경기장에 설치된 고성능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시상대 위에서 선수들이 직접 찍는 빅토리, 셀피 문화까지 이제 삼성 기술 없는 올림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삼성전자는 무려 38년 동안 올림픽을 한결같이 후원해왔어요. 거의 40년이에요.
이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거나 실망을 안긴 적이 없죠.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간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매번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지금 밀라노 올림픽은 메달 품질 논란으로 얼룩져 있어요. 선수들의 평생 꿈이 담긴 메달이 시상식 직후에 산산조각 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 한국은 문화로, 기술로, 신뢰로 이 대회를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어요. 코리아 하우스는 올림픽 최고의 명소가 됐고, 삼성기술은 대회 운영의 핵심 인프라가 됐고, 평창에 완벽했던 추억은 선수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죠. 이탈리아가 친환경이라는 명분 아래 제대로 된 품질 검수도 하지 않고 메달을 찍어낸 동안 한국은 38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 대회를 완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올림픽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지, 누가 진짜 선수들을 존중하는지. 이번 밀라노 대회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평창 때 우리가 보여줬던 완벽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건 철저한 준비와 디테일에 대한 집착, 그리고 선수들을 향한 진정한 존중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메달 하나 만드는데도 수십 번의 내구성 테스트를 거쳤고, 도금이 벗겨질 가능성은 원천 차단했으며, 리본 연결 고리의 강도까지 치밀하게 계산했어요. 그래서 평창 메달은 지금까지도 단 한 건의 품질 문제가 보고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밀라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히죠. 올림픽이라는 인류 최고의 스포츠 축제에서 선수들이 평생 간직할 메달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다니요. 재활용 금속을 쓰는 건 좋은데 그럼 그에 맞는 보강 처리라도 했어야죠. 합금 비율을 조정하거나 표면 경화 처리를 하거나 최소한 낙하 테스트라도 제대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탈리아 조직위는 그냥 친환경이라는 트렌디한 콘셉트만 내세우고 정작 기본적인 품질 관리는 건너뛴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금메달리스트가 주머니에서 메달 파편을 꺼내 보이는 웃지 못할 상황이죠. 이게 진짜 올림픽 정신을 존중하는 태도인가요? 선수들의 땀과 눈물을 존중하는 자세인가요? 반면에 한국은 어떤가요? 삼성은 38년 동안 한 번도 실망을 안긴 적이 없어요. 매 올림픽마다 더 나은 기술, 더 혁신적인 솔루션, 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죠. 이번 밀라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막식 중계부터 선수촌 통역 서비스까지. 삼성이 없었으면 이 대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 정도죠. 코리아 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하우스들은 그냥 자국 홍보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코리아 하우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문화 체험, 음식 시식, 뷰티 체험, 맞춤형 여행지 추천까지 방문객들에게 총체적인 한국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이예요. 이탈리아는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고 속은 부실하게 만들었지만 한국은 겉과 속이 모두 완벽한 걸 추구하는 거죠. 평창 때도 그랬고 지금 밀라노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요. 최고 아니면 안 하는 게 한국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선수촌에서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대요. 메달 받은 선수들이 서로 메달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법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세게 흔들지 마. 주머니에 넣지 마. 바닥에 떨어뜨리면 무조건 깨져 이런 식으로요. 이게 말이 돼요? 올림픽 메달을 마치 계란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한다니요. 선수들은 메달을 받고 기뻐서 팔짝팔짝 뛰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 메달이 깨질까봐 조심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평창 때는 이런 걱정 자체가 없었어요. 선수들이 메달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눈밭에 누워서 셀카 찍고 메달 물어보고 던지고 받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냐고요? 한국이 만든 메달은 그런 거친 사용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설계됐거든요. 이게 진짜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이탈리아 국립조폐국이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재활용 금속으로 메달을 만들었다면서 자랑했는데 정작 결과물은 이 모양이에요. 최초라는 타이틀이 뭐가 중요해요?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걸 최초로 만들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 만드는 게 먼저죠. 혁신이라는 건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해야 진짜 혁신인 거예요. 한국은 늘 그래왔어요. 새로운 걸 시도하되 반드시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 만들어내죠. 삼성의 폴더블 폰을 봐요.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걱정했잖아요. 접었다 폈다 하면 금방 부서지는 거 아냐?
근데 지금 갤럭시 Z 플립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팔리고 있어요? 수십만 번 접었다 폈다 해도 끄떡없는 내구성을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이번 밀라노 메달 사태는 단순히 메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철학의 차이예요. 대충대충 해도 된다는 안일함과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정신의 차이죠. 이탈리아는 친환경이라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행에서 실패했어요. 반면 한국은 좋은 의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걸 완벽하게 실행해 내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거죠. 조직위 측에서는 현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원인이 뭔지는 다들 알잖아요. 재활용 금속의 물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적절한 보강 처리를 하지 않았고 품질 테스트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내구성이 형편없는 메달이 탄생한 거죠. 이제 와서 조사한다고 메달이 다시 붙는 것도 아니고 이미 깨져버린 선수들의 실망감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평창 올림픽이 끝난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평창을 최고의 동계올림픽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게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개막식의 드론 쇼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의 숙소 관리, 경기장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교통체계, 그리고 메달 품질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했던 거죠. 지금 밀라노에서는 삼성체험관 앞에 줄이 끊이질 않는데요. 선수들이 최신 갤럭시 폰으로 사진 찍고 인공지능 통역 기능 체험하고 폴더블 폰 만져보느라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신기한 기술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신뢰 때문이에요. 삼성이 만든 거면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박혀 있는 거죠. 토마스 바우 위원장이 갤럭시 Z 플립으로 셀카 찍는 장면이 전 세계 뉴스에 나갔어요. 국제올림픽위원회 수장이 특정 브랜드 제품을 그렇게 즐겁게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됐다는 건 그만큼 그 제품이 보편적인 신뢰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만약 삼성폰이 자주 고장 나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웠다면 바우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편하게 사용했을 리가 없죠. 코리아 하우스의 한복 패션쇼가 끝나고 나면 관람객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이게 진짜 문화다라고 외친대요.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감동받고 한국 문화의 깊이에 놀라는 거죠. 이탈리아도 패션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정작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복 앞에서 감탄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음식 체험 코너에서는 비빔밥, 떡볶이, 김밥 같은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 여기도 줄이 엄청 길어요. 한 번 맛본 사람들이 다시 줄을 서서 또 먹으러 온대요. 그리고 K뷰티 코너에서는 한국식 스킨케어 루틴을 체험할 수 있는데 특히 여성 선수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한국 화장품을 쓰면 피부가 정말 좋아진다는 소문이 선수촌 전체에 퍼졌거든요. 여행지 추천 테스트도 재미있어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한국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정확해서 사람들이 놀란대요. 나는 제주도가 딱이네. 나는 부산이 잘 맞을 것 같아. 이러면서 진짜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예요.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고 호감을 만드는 거죠. 반면에 이탈리아 조직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깨진 메달 수습하느라 정신없죠. 교체 메달을 급하게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미 신뢰는 바닥을 쳤어요. 선수들이 교체 메달도 또 깨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상황이에요.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삼성이 38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쌓아온 신뢰와 평창이 단 하나의 실수 없이 만들어낸 완벽함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귀한 건지 새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신뢰라는 건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이탈리아가 지금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개막식 중계를 담당한 야니스 엑사르코스 최고 경영자가 삼성에게 보낸 찬사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죠. 왜냐면 삼성의 기술 덕분에 자기네 중계 퀄리티가 확 올라갔으니까요. 갤럭시 S25 울트라가 포착한 앵글들은 기존 카메라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장면들이었거든요. 선수들의 표정 하나하나, 땀방울 하나하나까지 생생하게 담아냈으니 시청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카메라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정성도 중요해요. 개막식 같은 중요한 순간에 카메라가 먹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인 망신이죠. 근데 삼성 제품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됐으니까요. 영하의 날씨에서도 눈보라 속에서도 갤럭시는 멈추지 않아요.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인공지능 통역 폰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 올림픽에서 언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아야 해요. 선수들이 길을 잃어도 물어볼 수가 없고 음식 주문도 제대로 못하고 응급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삼성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통역 기능 덕분에 그 모든 장벽이 사라졌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선수가 이탈리아어를 모르는데 배가 아프다고 해요. 자원봉사자는 영어를 못해요. 과거 같았으면 난감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끝이에요. 선수가 자기 언어로 말하면 즉시 이탈리아어로 번역되고 자원봉사자의 대답은 다시 선수의 언어로 돌아가요. 실시간으로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인터넷 연결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산악 지역은 네트워크가 약해요. 기지국이 멀리 떨어져 있고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죠. 과거의 통역 앱들은 인터넷이 없으면 작동을 안 했어요. 근데 삼성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은 모든 처리가 폰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태와 상관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아시겠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